네, 반갑습니다. 경비지도사 전문강사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호 예절입니다. 제 교재로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예절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상식적인 것도 있지만 또 상식과 맞는 것 또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헷갈릴 만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악수 예절인데 악수 순서입니다. 원칙은 악수를 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하는 게 원칙이죠.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먼저 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분이 높은 연소자에게 연장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손도 안 내미는데 나이 많은 노인이 먼저 악수하자고 손을 내민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는 국가원수나 왕족, 성직자 등은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악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악수의 우선권이 국가 원수나 왕족, 성직자 등에게는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악수 방법은,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수를 하면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 대통령한테 가서 임명장 받는 사람 있죠. 장관 이런 사람들. 악수하면서 절까지 해요. 그건 결례입니다. 악수 자체가 인사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 그냥 똑바로 선 상태에서 악수만 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악수를 하면서 저를 고개를 막 굽혀가지고 허리 굽혀서 악수 잘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왼손잡이로 왼손을 내면 상대방이 오른손이면 악수할 방법이 없죠. 손바닥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 무시한 짓입니다. 손을 너무 오래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실례입니다. 2, 3초 가볍게 쥐어야 됩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손을 팔꿈치 높이로 올려서 잡되 손끝만 잡거나 손끝만 힘없이 내미는 것은 실례입니다. 너무 꽉 잡아도 안 되지만 너무 성의 없이 난 악수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 다음에 장갑을 벗고 악수하는 것이 기본 예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예장으로서 장갑이 있어요. 예장으로 장갑은 뭐냐면 하얀 장갑인데 손목을 지나서 이 팔꿈치 가까이 올라오는 장갑이 있죠. 아주 멋진 장갑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장으로 장갑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안 벗고 악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우드어른이다. 어르신이면 먼저 절을 한 후에 어른이 악수를 원하면 악수를 하고 악수를 하기를 원치 않으면 절만 하고 조용히 앉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있을 때는 악수해서 안 됩니다. 상가에 가서 조문가 가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실례입니다. 상주하고도 악수해서 안 되지만 상가에 조문객끼리도 악수해서 안 되고 거기다 건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가를 상주를 엿먹이는 거죠. 욕비는 겁니다. 자, 국왕, 왕족, 대통령의 특례 보겠습니다. 여성이 이런 분에게 소개될 때는 왼발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정도 예의를 표한 다음에 악수행한다. 우리 영화에 많이 봤죠? 아주 여성스럽게 발을 쫙 빼고 멋있게 쫙 하죠. 우아하게. 남자가 이런 사람에게 소개될 때는 일단 가볍게 목례를 해야 됩니다. 목례는 고개를 약 15도 정도 가볍게 숙이는 정도. 공선 인사 후에 상대방이 만일 악수를 청하면 재차 머리를 숙여 인사 후에 악수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목례한 다음에 상대방이 악수를 하자고 가까이 온다든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 자기가 앞으로 약간 가서 악수하기 좋은 거리에 가서 이때는 약간 정중대를 해야 됩니다. 정중대는 허리를 약 30도에서 45도 굽혀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운 다음에 그때는 손만 내미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자, 여성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해서는 안 되죠. 자,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성이라도 왕족이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높은 사람한테 먼저 악수를 청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손등에 입술을 가볍게 대는 키싱 핸드, 영양에 보면 나오죠. 이런 경우에 여자는 손가락을 밑으로 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래야 입술을 손등에 댈 수 있죠. 손가락을 위로 하면 이거는 잠깐만 상대방 눈이나 코를 찌를 수 있죠. 손가락을 밑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라틴계라든가 러시아나 동유럽 계통의 슬라브 계열에서 통용되는 포옹 같은 게 있습니다. 중남미라든가 러시아 동유럽 가면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게 포옹하죠? 나는 포옹하기 싫어요. 유교문화죠.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응해줘라.
명암 예절입니다. 명암의 재질은 반드시 흑색 잉크를 쓴다. 금색 둘레를 치거나 기타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다음에 인쇄는 양각의 필기체, 양필입니다. 양필. 양각의 필기체. 보통 명암 보면 글자를 이렇게 새기죠. 까맣게. 그게 양각의 필기체입니다. 글자가 폐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음각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양각의 양필입니다. 자, 명함을 주고받는 예절입니다. 명함은 상호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 때는 오른손으로 주고 받을 때는 왼손으로 받습니다.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받고 내한테 오른손 주겠죠? 동시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받아서 나는 다시 오른손 바닥에 옮겨가지고 명함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명함을 줄 때는 일어서서 보통 명함을 주고받죠? 자기 회사 이름, 자기 이름을 또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노겸 부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왼손잡이라도 반드시 오른손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받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이때 이름 중에서 모르는 한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이름 부르면 매우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제 이름도 옛날에 이승덕이었는데 이 덕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승진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신뢰하면 안 됩니다. 큰 덕자 고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이름은 물어봐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명함을 받으면서 딴지를 피우거나 딴 사람을 보면서 명함을 받거나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주머니에 쑥 집어넣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명함첩이 있다면 명함첩에서 명함을 꺼내고 그 다음에 명함첩에다 상대방의 명함을 넣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 존중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줄 때는 상대방이 읽기 쉬운 가슴 높이 정도에서 건네줘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보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내 명함을 건네야 됩니다. 쫄딱부터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함에 낙서를 하거나 책상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명함에 기억하기 위해서 뭘 적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바로 적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또 그 사람이 없을 때 살짝 언제 누굴 만났다, 어떤 내용으로 만났다 그걸 적는 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명함을 오래 방치하면 이것도 결례입니다. 보고 가능하면 이름이라든가 직책을 암기하고 명함을 소중하게 집어넣어야 된다. 명함에 쓰이는 약자입니다.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약자는 보통 연로자나 상위자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적고 좌측 하단에 연필로 이런 걸 적습니다. 적어서 봉투에 넣어 보냄으로써 어떤 인사에 대신하는 기능이 이 약자입니다. 자, 연명함 좌측 하단에 연필로 기재해서 보낸다. 자, PR을 적어 보내면은 이거는 for 러매체입니다. 러매체. 불어인데 이 러매체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식에 참여해서 고맙다 이때 인사장을 보낼 때 명함에다가 그분 이름을 적고 연필을 적어가지고 요 PR을 적어보내면 감사의 뜻이 되는 거죠. 자, 러매체인데 이게 어려운데 여기 MERCI가 있죠? MERCI는 여러분 불어로 보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하는 걸 멸치볶음까지 멸치볶음 우습게소리로 요 멸치하는 게 메르시 요겁니다. 요 MERCI 여기에 감사하는 뜻이요. 멸치볶음 할 때 mercy. 자, 이게 멸치볶음 하는 건데 멸치가 원어는 MERC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 feliciter 이거는 펠시타르 하는 거는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축하한다. congratulation 하는 거죠. 축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console 하는 건 영어는 console 하는 게 있는데 console은 위로하다, 조문하는 뜻입니다. 상가에 와줘서 고맙다는 뜻이 표현할 때는 예를 들면 상가에 어떤 어떤 명함을 보내서 조의를 표하고 싶은 데는 PC를 씁니다. PC 조의를 표할 때 console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 presenter 영어에 present 하는 거는 present는 선물인데 present는 소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resent는 소개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 때는 PP를 적어보내죠. 또 PP가 하나 더 있어요. for friend 공제. 이 공제란 말은 작별, 이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MERCI는 감사, 페리시트는 축하, 컨솔은 위로, 조의, 프레젠트는 소개, 콩제는 작별. 그래서 PR, PF, PC, PP, PP 이런 걸 쓰는데 뭐 지금까지 예시이 나온 적이 없지만은 여러분 틀리게 낸다면 명함에 쓰이는 약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낸다면 여러분 깝깝해지죠. 그죠? 나오는 단어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연상해서 암기해두기 바랍니다. 소개 예절입니다. 자, 기본은 지금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하는 거죠.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소개합니다. 덜 중요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대가 성직자나 고위 관료일 경우에는 여성을 그 사람에 소개됩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해드리지만 이 남성이 성직자나 고관일 때는 여성을 성직자나 고관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1번과 4번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 같은 데는 성직자를 굉장히 우대했기 때문에 항상 성직자에게 여성을 소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만찬 오찬시 예절입니다. 주빈에게는 모든 손님을 소개한다. 주빈은 내가 주인인데 호스트가 있는데 손님을 초대했어요. 한 20명을 초대했다고 치면 가장 메인 손님이 주빈이 되겠습니다. 주빈은 모든 손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손님은 주빈이나 주의가 높은 사람에게 일반 손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참석했을 때는 참석자 전원에게 외국인을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색하고 낯서니까. 그 다음에 정식 만찬 시에는 남자 손님을 PD 파트너에게 소개해준다. 정식 만찬하게 되면 뭐 부부 만찬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옆에 좌석배를 남자 여자를 보통 이렇게 앉혀요. 옆에 남녀 이렇게 앉힙니다. 그래서 모르는 남자 손님이 여자 앞에 앉는 수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남자 손님을 여자한테 소개해야 된다. 파트너에게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어색함이 없도록. 리셉션입니다. 만찬 오찬시 같이 주변의 모든 참석자에게 소개하고 처음 온 사람은 안주인이 예를 들면 부부가 있다고 리셉션할 때 주최하는 사람이 부부라면 남자 주인이 있고 여자 주인이 있겠죠. 안주인이 먼저 도착한 손님에게 소개를 시켜야 된다. 처음 온 사람을 먼저 도착한 손님에게 소개시킨다는 거죠. 그게 맞겠죠? 처음 온 사람은 어색하니까. 손님이 무리를 있을 때는 처음 온 손님을 무리를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칵테일 파티에 처음 온 손님을 소개하는 것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죠. 처음 온 손님을 너무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 다음에 유럽과 남미는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소개를 대단히 나쁜 방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최자라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리셉션 할 때는. 직장 근무 예절, 이건 여러분이 아마 기본으로 다 알 겁니다. 일상 예절, 상사에게 인사하는 거. 상사를 부를 때는 무슨 이 과장님, 이노겸 부장님 이렇게 붙이겠죠. 상사가 부를 때는 대답을 하고 네 하고 지시를 네를 해야 되죠. 대답 안 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고 지시를 기다립니다. 상사가 상사에게 손님이 왔을 때는 상사가 권하는 쪽으로 찻잔을 먼저 권한다. 그렇죠? 대개 손님에게 찻잔을 올린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상사가 찾을 때는 반드시 필기를 준비한다. 자, 6번 주의됩니다. 상사를 호칭할 때 상사보다 더 높은 직위의 상사 앞에서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부장님한테 과장을 소개한다 했을 때 과장이 이노겸을 치면 제가 대리입니다. 부장한테 가서 이노겸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높은 부장 앞에서는 이노겸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했습니다. 님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결례입니다. 자, 보고의 순서 이거 중요합니다. 결과를 항상 먼저 보고합니다. 내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경과는 업무 처리 과정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는 여러분 항상 결과를 먼저 보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거 결과죠. 체결한 어떤 이유는 뭡니다. 체결한 과정은 언제 만나고 누굴 만나고 결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 회사 간에
우위가 돈독해질 걸로 또는 신뢰가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 결의경서죠. 결의경소.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전하의 절입니다. 이거는 생략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교재 참고하시고요. 보행예절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걸어갈 때 어느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가, 상사는 어느 자리에 모실 것인가, 이거예요. 자,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보다 뒤로 일보 좌로 일보죠. 자, 1번이 상급자면 나는 뒤로 일보 좌로 일보, 또는 상급자 바로 좌측에 상급자 1번이면 나는 2번,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죠. 상급자를 안내할 땐 자기가 앞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급자보다 전방 일보 우로 일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인 보행할 때는 제 상급자가 항상 가운데 있겠죠. 그 다음에 4하급자가 2번, 그 다음 하급자가 3번입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4인 보행할 때는 제일 우측에 상급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순입니다. 5인 보행할 때는 제일 앞에 상급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항상 우측이 상석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단, 이거 주의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남자가 먼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올라가면 보통 옛날에 여자들은 치마를 입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결례를 막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또 여성이 먼저 내려가야 되겠죠. 자, 여성이 뒤따라 내려가면 남자가 뒤돌아보면 치마 밑에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는 남성이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여성이 먼저 내려간다. 기본입니다. 민망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탑승 예절,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온 적 있죠. 자, 승용차의 경우는 운전자가 있고 없고, 자, 운전사가 있을 때하고 전용 운전기사입니다. 차 주인이 직접 운전할 때하고 상석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운전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알죠. 항상 운전석에 있을 때는 조수석의 뒷좌석이 상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이 두 번째. 조수석이 제일 말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장, 예를 들면 사장, 부장, 과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차 주인이 직접 오너를 할 때, 오너가 운전할 경우에는 제일 상석이 조수석이 상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사람이 앉고, 가장 낮은 사람이 운전석 뒤에 앉아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승차 순서입니다. 승차 순서는 최상급자가 맨 먼저 타고 맨 나중에 하차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말썽인 3번이 차문을 열고 1번이 타고 기다렸다가, 그죠? 문을 닫아주고 이 사람이 타고 나면 지가 제일 늦게 타죠. 그 다음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야가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하차합니다. 야가 내리고 1번이 제일 늦게 내리죠. 여성과 동승 시에도 여성이 먼저 탑니다. 여성이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예의상 여성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차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문을 여는 것을 밖에서 도와줘야 되죠. 문을 열고 여성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동시에는 여성이 먼저 타고 여성이 늦게 하차한다. 자, 이거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집차입니다. 여러분, 집차는 문이 지금은 4개짜리만 옛날에는 집차는 문이 2개밖에 없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그래서 조수석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조수석을 통해서 뒤에 먼저 탑니다. 그래서 조수석이 상석이니까 하급자가 먼저 탄 후에 상급자가 제일 늦게 타고 내릴 때는 당연히 자기가 먼저 내리죠. 조수석이 상석이니까. 요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게차는 오픈카죠. 자, 보통 사회할 때 무게차를 타고 가는데 이건 주의됩니다. 운전석 뒷좌석이 제일 상석이에요. 주의됩니다. 운전석 옆좌석 뒷좌석이 아니고 운전석 뒷좌석이 상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좌석이 차상석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부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운전석 뒷자리입니다. 사진에 보면 이제 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독특하게도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보통 사회를 부대는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운전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 뒷좌석이 상석입니다. 자, 국방장관이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운전석 뒤에 있죠. 여기 상석 하석입니다. 오픈카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전에 설명했지만 태극기는 항상 조수석에 단다고 했습니다. 태극기는 조수석에 단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기차는 인이 나란히 앉는 좌석이라면 창가 쪽이 항상 상승. 4인이 마주하는 좌석이라면 진행 방향 창가 쪽이 상승이고, 두 번째 좌석 중요합니다. 그 맞은편이 2번 자리요. 그 다음에 상석의 옆좌석이 3번, 그 앞좌석이 4번입니다.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기차. 침대차는 밑에가 상석입니다. 높은 사람은 위로 가면 불편하죠. 오르내리 불편합니다. 아래가 상석이에요. 자, 비행기입니다. 자, 복잡합니다. 상급자가 탔을 때는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립니다. 여성과 동반 시에는 여성이 먼저 타고 여성이 먼저 내려요. 레이디 퍼스트가 적용되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여성이 동반할 때는 여성이 먼저 타고 여성이 먼저 내린다. 비행기만, 여객기만 여자가 먼저 타고 여성이 먼저 내려요. 자, 비행기 안에 좌석의 어떤 순서는 창가 쪽이 역시 상석이고 통로 쪽이 좌석이고 중간에 낑긴 데 있죠. 이게 말석이에요. 중간에 불편하잖아요. 창가가 1번, 통로가 2번, 나머지가 말석입니다. 자, 선박은 일반 선박과 함정으로 나눠져요. 자, 함정은 상급자가 항상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왜냐하면 함정은 함장이 먼저 탑니다. 이거는 함정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먼저 타고, 내가 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쪼령을 타라. 내가 내리면 쪼령 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휘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정은 상급자 또는 함장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그런데 일반 선박은 위험하기 때문에 폭발물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립니다. 자, 보세요. 비행기도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리죠. 일반 선박도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립니다. 자, 이거는 비행기나 일반 선박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함정과 달리. 그래서 늦게 타고 먼저 내려요. 그래서 여객기와 일반 선박은 동일하다.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여성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택시나 버스를 탈 때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는 남자가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럼 여성이 늦게 내립니다. 여성이 먼저 타고 늦게 내립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되는데 에스컬레이터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이나 선박, 버스나 기차의 상하석인데 지정된 좌석 번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항상 창 쪽이 통로보다는 상석입니다. 가는 방향이 등을 진 쪽보다 항상 상석이죠. 앞 시야가 보여야 되는 거죠. 진행 방향 시야가 보여야 됩니다. 출입문보다는 안쪽이 상석입니다. 출입문 바로 앞에 그럼 사람들이 들러나가고 불편합니다. 찬바람도 들어오고. 출입문보다 안쪽이 상석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 상석이다. 뭐 이건 별 중요하지 않은데 통로보다 창 쪽, 가는 방향, 출입문 쪽이 아니고 출입문보다 안쪽. 예를 들면 좌석 같으면 버스 같으면 1, 2, 3, 4번을 제외한 뭐 5, 6, 7, 8 중에서 창 쪽. 이런 게 상석이 되겠죠. 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안내자가 있을 때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안내자가 없을 때는 부하 직원이 있겠죠. 부하 직원이 지가 먼저 타고 엘리베이터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내립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는 참 이게 독특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내릴 때는 하급자가 먼저 내린다. 자,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탑니다. 그러면 내릴 때는 하급자가 먼저 내려야 되니까 상급자를 앞질러 다시 에스컬레이터 이동해 가다가 내릴 때쯤 되면 하급자가 먼저 앞질러 가서 상급자가 내린 걸 도와줘야 됩니다. 상급자를 보호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좁은 거 있죠. 이런 좁은 거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옛날 에스컬레이터는 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컬레이터 예절도 에스컬레이터가 좁은 거하고 넓은 거하고 앞으로는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없는 거는 이 규정대로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동승할 때도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는 남성이 먼저 내립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에스컬레이터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탈 때 움직이는 계단을 타잖아요.
까딱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먼저 탈 때 하급자가 넘어지지 혹시 뒤로 넘어지는 걸 보조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탈 때 여자가 넘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릴 때 되면 순간적으로 이동하다가 내리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자가 먼저 내리거나 남성이 먼저 내려서 상급자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급자하고 가는 경우 4가지, 여성과 가는 경우 4가지를 상정해 봤는데, 일단 상급자가 늦게 타고 늦게 하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이 늦게 타고 늦게 하차하는 경우 없고, 여성이 늦게 타고 먼저 하차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밖에 없어요. 자,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하차하는 경우는 함정.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안내자가 있으면 안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상급자가 먼저 타고 늦게 하차하는 경우는 승용차죠. 이건 뭐 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상급자가 먼저 타고 하급자가 먼저 내려서 보호한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자, 여기 여성이 먼저 타고 늦게 하차하는 경우 볼까요? 승용차 에스컬레이터 똑같습니다. 승용차 에스컬레이터는 상급자와 여성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승용차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도 남성이 보조해야 되니까 여성이 늦게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승용차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 용어는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역마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역마차를 여성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역마차는 높습니다. 여자들은 옛날에 다 치마를 입었어요. 또 긴 치마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역마차를 타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여성이 타는 걸 남자들이 밑에서 손을 딱 잡아가지고 힘을 주면서 여성이 쉽게 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성이 먼저 타죠? 내릴 땐 턱이 높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남성이 먼저 내려서 여성이 손을 잡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역마차를 생각하면 승용차,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은 다 여성이 먼저 타고 늦게 하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급자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건 없습니다.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늦게 하차하는 경우, 여성이 먼저 타고 늦게 하차하는 경우, 승용차, 에스컬레이터는 공통이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급자가 늦게 타고 먼저 하차하는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객기, 여객선, 일반 선박에 안내자가 없는 엘리베이터, 위험성이 있죠. 늦게 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공간에 가장 최소한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늦게 타고 먼저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리가 됐고, 여성이 먼저 타고 먼저 하차하는 경우는 오로지 여객기밖에 없다고 그랬죠? 레이디 퍼스트, 여객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정리 끝났습니다. 잘 남겨두시고요. 실내에서 예절입니다. 자, 실내에서는 어느 쪽이 상석이고 하석입니까? 출입문 쪽은 기차하고 똑같죠? 하석입니다. 정반대 출입문에서 먼 쪽이 상석이고, 만약에 벽난로가 있다면 벽난로가 있는 쪽 주황이 상석입니다. 그 다음, 자, 출입문의 반대쪽이 보통 상석인데, 출입문 반대쪽이 상석이라는 게 부적당할 경우에는, 만일에 방 안에서 봤을 때 정원이 보이는 유리가 있다. 그러면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벽 쪽이 상석입니다. 정원이 안 보이는 쪽이 하급자 좌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응접세트가 있다고 치면 제일 오른쪽이, 소파의 제일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아까 4인 모형처럼 4, 3, 2, 1이었죠? 자, 4번, 5번 잘 봅니다. 문을 열고 모시고 들어간다, 손님 모시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이 왼쪽 안으로 연다 할 때는 문의 손잡이가 내가 봤을 때 왼쪽에 붙은 거예요. 그럼 왼손을 열고 들어가겠죠? 자, 왼쪽 안으로 열고 들어갈 때는 왼손으로 밀고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바꾸어 잡아야 손님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안으로, 손잡이 오른쪽 할 때 오른쪽 밀고 들어가죠? 이때는 오른손으로 밀고 들어가서 왼손으로 바꿔 잡아야 손님이 지나가는데 통행에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 간단합니다. 왼쪽 안으로 열 때는 왼손으로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바꿔 잡고, 오른쪽 안으로 열 때는 오른손으로 밀고 들어가서 왼손으로 바꿔 잡는다. 이렇게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경호 예절, 각종 악수 예절, 인사 예절, 실내 예절, 자동차 예절, 보행 예절,
뭐 탑승 순서 같은 거 종합적으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